시청자 여러분, 주말 휴일 잘 보내셨습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제17호 태풍 타파가 광주 전남에도 많은 생채기를 남겼습니다. 많은 비와 강한 바람을 동반한 태풍 타파는 도로 침수와 가로수 쓰러짐 등 100건이 넘는 피해를 남겼고 천여 가구의 정전 피해도 입혔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곡성의 한 초등학교 체육관 유리창이 폭탄을 맞은 듯 산산조각 났습니다. 철골 구조물도 함께 떨어지면서 체육관 시설 일부도 함께 파손됐습니다. 곡성의 한 초등학교 체육관 채광 유리가 파손된 시각은 오후 3시쯤. 배드민턴 축제에 참가한 동호인 54살 연모 씨 등 4명이 파손된 유리에 맞아 찰과상 등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당시 곡성에는 태풍 타파가 동반한 시속 51km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상부에 있잖아요. 통유리로 된 게 위에 이제 바람이 순식간에 낙하된 부족들이 쏟아지니까 그 밑에서 침수가 계속 내려 이상한 있다가 붙이는 거예요. 현장에서 순식간에 쏟아져버려서. 목포의 한 교회 4층 외벽에서는 벽돌이 뭉텅이로 떨어져 주차장을 덮쳤습니다. 떨어진 벽돌에 60대 여성이 머리 등을 맞아 중상을 입었고 주차돼 있던 승용차도 파손됐습니다. 완도 사우도에서는 무너진 담벼락에 70대 여성이 깔려 긴급 후송되기도 했습니다. 담양 금성면에서는 강한 바람에 나무가 흔들리면서 전선을 건드려 600여 가구의 전기가 끊기는 등 광주 전남에서 1200여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광주와 전남 곳곳에 100에서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면서 도로 곳곳이 침수되고 가로수가 쓰러지는 등 태풍 타파로 인한 150여 건의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네, 태풍으로 요란한 주말이었죠. 제17호 태풍 타파는 소형급으로 그 세력이 약화된 채 현재 동해상으로 빠져나갔고요. 독도 부근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쯤이면 열대 저압부로 약화되면서 이 태풍이 소멸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태풍이 우리 지역에서 점차 멀어지면서 각종 특보는 해제됐지만 아직 서해남부와 남해서부 해상을 중심으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해안 지역과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는 시속 30에서 45km 의 강한 바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는 강풍이 계속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태풍이 동쪽으로 물러가면서 비구름대도 많이 흩어진 모습인데요. 오늘 오후 들어서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맑은 날씨를 차츰 회복하겠고 당분간 쾌청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태풍이 지나면서 기온도 많이 낮아졌습니다. 오늘 광주의 아침 기온 16.5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겠고 한낮 기온도 24도로 선선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한전공대 설립을 지원하는 범시도민 지원위원회가 오는 25일에 출범식을 갖습니다. 전라남도와 나주시는 오는 25일 나주 한전본사에서 한전공대 범시도민 지원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한전공대 마스터플랜과 함께 비전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또 한전 측은 오는 27일 서울에서 한전공대 학교법인 설립 총회를 가진 뒤 교육부에 법인을 신청할 예정이어서 올 연말 안에는 법인 설립이 끝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의 문화예술인 지원 사업이 수도권에 집중돼 지역별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최경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집행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모사업 선정 결과 광주 전남 지역은 전체의 4% 수준인 37억 원가량을 지원받았습니다. 같은 기간 서울과 경기 지역은 전체의 72% 수준인 370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이는 문화예술 인프라와 예술인들이 서울 경기 지역에 집중됐기 때문인데 지역별 맞춤형 지원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일본으로 끌려간 강제징용자들이 해방 뒤 한국으로 돌아오기 위해 탔던 배 우키시마호가 일본 앞바다에서 폭발한 사건인데요. 일본 정부가 전쟁 범죄를 감추기 위해 강제징용자들을 수장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 사건을 다룬 영화가 최근 개봉돼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1945년 8월 24일 오후 5시 20분쯤 강제징용 조선인들을 태우고 부산으로 향하던 우키시마호가 일본 마에주로항 앞바다에서 침몰했습니다.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87살의 장영도 할아버지도 부모 형제들과 함께 우키시마호를 타고 있었는데 이 사고로 어머니와 누나 등 가족 3명을 떠나보냈습니다. 그 슬픔의 도를 넘으면 슬픔 느끼지를 못합니다. 저희 선친께서는 거의 뭐라고 이야기할까? 정신병자 비슷하게. 장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이 배에는 만여 명의 강제징용자가 조국으로 돌아오기 위해 탑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최대 8천여 명의 사람이 숨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550여 명의 사망자만 공식 인정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 정부는 조선인 강제징용 등 자신들이 저지른 전쟁 범죄를 덮기 위해 배에 폭탄을 실었다는 생존자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미군의 기뢰에 의한 폭발이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을 살아서도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목적이 제일 컸겠죠. 자기들이 가해 행위에 대한 어떤 그런 정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밝혀짐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들이 곤란할 그런 부분도 생길 수가 있고. 진상조사가 필요하지만 일본 정부의 기만과 한국 정부와 국민들의 무관심으로 70년이 넘도록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키시마호 사건을 다룬 영화가 개봉했습니다. 영화는 폭발 사건에서 살아남은 자들의 입을 빌려 역사적 실체에 접근합니다. 실제로 한국에 일어난 역사를 몰랐다는 그 자체가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역사의 실체를 한국인에게 많은 이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현재 우키시마호 폭발 사건의 생존자는 장영도 할아버지를 포함해 전국에 2명뿐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어머니가 왜 돌아갔었는지 그 진실 규명 하나 못한 이 불효자식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고. 해방의 기쁨을 누리지도 못한 채 일본 바다에 수장된 억울한 조선인들은 74년이 지난 지금도 진실이 밝혀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광주 전남에서 500명이 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5년 동안 광주에서는 113명이, 전남에서는 455명의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파면이나 해임 등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특히 전남은 경기와 경북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징계자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무부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형사사건의 피의 사실을 판결 전에 알리지 말라는 내용의 피의 사실 공표 금지 훈령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 권리냐, 인권 보호냐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데다 또 현재 조국 장관 가족과 관련된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논란이 있는데요. 킹핀 정책 리서치 오승용 대표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법무부가 지금 피의 사실 공표 제한 훈령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 소개해 주시죠. 네, 수사기관의 언론 플레이로 정식 재판 이전 여론의 법정에서 미리 유죄 판결을 받는 것, 유죄 판결이 내려지는 것을 예방하자라는 것이 이번 훈령의 취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장관 훈령에 제시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들을 보면 모든 형사사건의 수사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원칙적으로 비공개한다는 것이고요. 공소제기 이후에도 피고인, 죄명, 기소 일시 등은 제한된 정보만을 제공한다라는 것이 이번 훈령 개정의 핵심 내용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피의사실 공표죄는 형법에도 이제 금지되어 있는 조항인데 사실 사문화된 상황이거든요. 근데 법무부가 이것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데 대해서 시기적으로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직접적인 계기는 조국 장관의 부인이죠. 정경심 교수의 컴퓨터에서 하드디스크가 교체됐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온 다음부터였는데요. 네. 법무부는 이를 두고 피의사실 공표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반면에 검찰은 언론사들이 독자적으로 취재한 것이다 라면서 본격적으로 논란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이 사안은 올 상반기 국회 법사위에서 수차례 전임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상기 장관에 의해서 피의사실 공표는 올 상반기부터라도 제한하도록 하겠다라고 여러 번 발언이 이루어졌던 사안이기도 한데 네. 조국 장관과 관련하여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크게 쟁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찌됐건 주장하는 척, 이
피의사실 공표 주장하는 측에서는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이 주장들의 이 훈령을 지지하고 있고요. 네. 반대하는 쪽에서는 내로남불 아니냐라는 취지에서 비판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 검찰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대해서 수사 정보를 흘리면서 사실상 정치에 개입해왔다라는 지적이 일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정식 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유죄 판결이 내려지도록 하는 이런 것들을 막자라는 취지인데 형법 120조에서는 이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법무부 장관 훈령에는 이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법은 금지하고 있는데 훈령을 통해서 예외 규정을 둠으로써 사실상 이 조항 자체가 사문화되었다는 건데요. 단적인 예로 지난 11년간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서 고소 고발된 사건이 347건이 있는데요. 네. 단 한 건도 이와 관련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없다라는 겁니다. 차제에 이 문제에 대해서 검찰의 언론 플레이를 좀 규제하는 그런 훈령 규정을 더 강화하자라는 취지에서 이 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헌법에 규정된 무죄 추정의 원칙과 또 국민들의 알 권리가 충돌한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 부분도 동의를 하십니까? 우선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126조. 그렇지만 네. 장관 훈령을 통해서 이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기 때문에 지금 조국 장관 네. 재임 하에서 이 훈령을 통해서 이게 공표 제한이 엄격히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다음 장관이 이 훈령을 개정하면은 사실은 상위법의 규정을 받기 때문에 유야무야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충돌을 근본적으로 없애는 방법은 형법 조항을 개정하는 것을 첫 번째 대안으로 제시하는 분들이 많고요. 또 하나는 이 금지 원칙을 강조하기 위해서 수사기관의 발표 시 이 해당 담당 수사관, 검사의 실명을 공개하는 방향도 조심스럽게 지금 대안으로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추진 주체나 시기적 논란 때문에 이 피의사실 공표 금지가 또다시 후퇴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인권 침해 측면에서 방점을 찍으면서 반복되는 피의사실 공표 관행을 뿌리 뽑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야당은 조국 장관 수사가 본격화되니까 이걸 제기하는 거 아니냐, 이 시기적인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두 가지일 것 같은데요. 조국 장관이 만약에 기소가 된 이후에도 이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될 수 있겠는가, 계속 추진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 수사가 마무리된 이후에 두 번째로 조국 장관 수사가 완전히 마무리된 이후에도 이 문제가 끝까지 추진될 수 있는 것인가가 이와 관련된 논란의 핵심적인 관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킴핀 정책 리서치 오승용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라남도가 2028년 섬 엑스포를 인정 박람회로 유치하기 위한 밑그림을 마련했습니다. 이 섬 관광의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5조 원대 생산 유발 효과를 거둔다는 내용입니다. 고익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안 앞해도에서 암태도까지 7.2km를 시원하게 이어주는 천사대교. 기대감에 부풀어 이곳을 찾은 관광객들은 이내 실망감을 나타내기 일쑤입니다. 진입하는 과정의 도로 여건이 열악한 데다 막상 다리를 건너 섬에 들어가도 기반 시설이 변변치 않기 때문입니다. 섬의 날은 제정됐지만 섬의 가치를 공유하고 섬의 무한한 잠재력을 일깨우는 노력이 지금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전라남도가 섬 엑스포를 2012년 세계 여수 엑스포처럼 인정 박람회로 개최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엑스포를 통해 섬의 관광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확충하고 국민적 인식 제고와 함께 섬의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다는 구상이 깔려 있습니다. 볼거리, 먹을거리, 체험거리 등 다양하고 풍부한 해양 문화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활용해서 섬을 활성화시키고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28년 섬 엑스포 유치를 목표로 또 여러 부처로 나뉘어 집행되고 있는 섬 정책도 섬 엑스포를 계기로 효율적으로 정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섬 엑스포 기초 연구 영역을 마친 전라남도는
내년에 타당성 영역을 의뢰해 그 결과를 토대로 정부의 국제행사 개최 승인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용역 결과 전남에만 5조 7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예상되는 섬 엑스포. 2028 섬 엑스포의 밑그림이 그려진 만큼 섬의 날 저녁에 모아졌던 지역의 역량이 다시 한번 발휘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소익입니다. 학교법인 홍복학원이 부동산 회사와의 통학로 토지 인도 소송에서 패소해 학생들의 등하교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는 유한회사 A종합개발이 홍복학원을 상대로 낸 토지 인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홍복학원이 A종합개발 소유인 해당 통학로의 부지를 포장하고 그 위에 시설물을 설치했다며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A종합개발은 대광여고와 서진여고 앞에 위치한 옛 서진병원 부지를 지난 2016년 경매를 통해 낙찰받았으며 1년 뒤에 토지 인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장선거 예비후보자의 출마 반대 성명을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초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 북구의회 A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의원은 지난해 1월 이용섭 후보가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소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시장선거 출마 반대 성명서를 주민들에게 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